주에는 주식이 많이 하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 특히 성장주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락을 거의 모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장의 대장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장주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힘스에너스, 템퍼스 AI, 카바, 그리고 악선 엔터프라이즈 등 여러 기업이 실적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5개 종목의 주당순이익과 매출 증가 예상치를 분석하고 지난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 매수 포인트를 점검하며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힘스에너스, 템퍼스 AI, 엑손 그리고 카바의 주당순이익 증가 예상치와 매출 증가 예상치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주식들은 성장주답게 전년 대비 강력한 매출 성장과 주당순이익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스에너스와 템퍼스 AI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드디어 몇 분기 만에 주당순이익 증가율이 세 자릿수를 벗어나며 전년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많은 스마트 머니들이 지난 몇 달간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 매수를 자제하면서 주가가 계속 횡보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한 기업에서 여전히 매출 증가율이 7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는 횡보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새로운 AI 칩 블랙웰의 업데이트와 발열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딥시크 등장 이후 AI 시장의 변화에 대해 어떤 코멘트를 할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구글과 아마존이 현재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와 협력해 자체 AI 칩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에 대해 엔비디아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챗GPT 등장 이후 2023년과 2024년 엔비디아는 무서운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주당순이익이 무려 294% 증가하며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했고 그에 따라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엔비디아 상승은 끝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27%의 주당순이익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엔비디아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엔비디아 주가가 횡보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추세 추종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는 여러 차례 강력한 매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2023년 초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2023년 중반 전고점을 돌파하며 돌파 매수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24년 초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형성했을 때 등 여러 번 장기 투자자들에게 좋은 매수 포인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초단기 트레이딩에서도 엔비디아는 여러 번 매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스토캐스틱과 맥디를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을 했다면 올해에도 여러 차례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율이 급등했을 때 매수했다면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를 따라가며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 주식은 다양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꾸준히 투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재 엔비디아는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을 전문으로 하는 저에게는 별다른 매수 포인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 엔비디아는 저에게 몇 차례 가짜 매수 포인트를 줘서 약 10% 정도 손실을 입었지만 2023년에 매수했던 포인트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벼운 손실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역대급 거래량과 함께 152달러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매수 포인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힘스에너스입니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슈퍼볼 광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분기에 주당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983%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도 9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힘스에너스는 현재 슈퍼볼 광고 이후 웹사이트 접속률이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주가가 항상 실적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실적과 주가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엠너빈의 주당 순이익은 작년에 362% 증가했으며 주가 역시 그와 비슷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으면 일단 관심 종목에 추가하거나 초기 매수를 진행한 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힘스애널스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비만 치료제 판매가 최근 FDA의 체중 감량제 공급 부족 해소 발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약국 체인점인 CVS 및 아마존과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스애널스는 최근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작년부터 트레이더들이 가장 사랑했던 종목 중 하나로 이미 여러 차례 강력한 매수 기회를 제공했던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0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투자자들이 일부 매도를 진행했으며 여기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트레이더들의 수익 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최근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약 2달 전 힘스애널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미국 보험 체계에서의 경쟁력을 자세히 다룬 영상을 올렸으니 힘스애널스가 왜 경쟁력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슈퍼볼 광고 이후 올해도 강력한 매출 성장이 예상되므로 꼭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힘스애널스는 현재 단기적인 모멘텀은 약화되었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가격 형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1월 말과 2월 말에 형성되었던 가격 패턴을 분석한 후 일정 기간 쉬어갔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매수를 진행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템퍼스 AI입니다. 템퍼스 AI는 주식의 여왕인 낸시 펠로시가 매수했다는 소식으로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저는 현재 템퍼스 AI와 경쟁사인 가든 헬스뿐만 아니라 여러 헬스케어 AI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템퍼스 AI의 실적 예상치는 주당 순이익 46% 증가, 매출 37% 증가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의 급등에 비하면 실적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기업 인수와 그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시너지 효과에 대한 언급입니다. 또한 2025년 신규 계약을 얼마나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업계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앞 예측 모델은 충분한 데이터만 확보된다면 5명 정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의료 전문가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의료 정책 규제를 잘 준수하고 얼마나 많은 의사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빠르게 체결해야 시장 점유율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템퍼스 AI는 올해 1월 말 2차례 강력한 매수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역대급 거래량 증가와 함께 돌파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형성했을 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최근 전고점 돌파 이후 상승 흐름은 손실로 이어지며 마감되었습니다. 템퍼스 AI의 기술이 절대적인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 여부는 정치적 환경과 신규 계약 성사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더 높은 매출 증가율과 주당 순이익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스마트 머니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것입니다. 다만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이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급락으로 인해 이제 지지선을 형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5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 간의 괴리가 커지면 평균 회귀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현재 하락세도 이러한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진행된 인수합병 및 신규 고객 유치 현황에 대한 실적 발표 내 언급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뚜렷한 매수 포인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악선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악선 엔터프라이즈는 테이저 전기 충격기, 경찰용 바디캠,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 안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공권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으나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과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 25% 상승, 매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최근 발표된 악재 뉴스와 관련하여 주요 파트너십 종료가 매출에 미칠 영향입니다. 또한 AI 기반 경찰 보고서 자동화 시스템이 현재 개발 중인데 이를 미국 외 국가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도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악선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테이저 전기 충격기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 무기의 디지털화 및 공공안전 관련 솔루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악선 역시 몇 년씩 횡보하거나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하락기 동안 저점 매수를 잘 진행한 투자자들은 현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악선은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업러빙과 함께 가장 먼저 돌파하며 2023년 하반기 리더 주식의 면모를 보여준 기업입니다. 이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으나 이후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서 매도 신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악선의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독점 기업이 아니라는 점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사들의 실적 또한 악선의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악선은 오랜 노하우와 디지털 서비스 판매를 통한 매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어 언제든 다시 관심 종목에 추가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몇 개월간은 매수 포인트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은 카바입니다. 카바는 미국에서 제2의 치폴레라고 불리는 지중해 음식 체인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신규 매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의 실적 예상치는 주당 순이익 229% 증가, 매출 26% 증가로 전망됩니다. 카바는 2024년 최고의 주식 중 하나였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신규 매장 개점 계획입니다. 또한 카바의 음식 재료가 주로 멕시코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 인상과 원자재 비용 상승 가능성이 실적과 주당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카바의 매출 증가율은 작년에 비해 둔화된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장 개점 계획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카바는 지난해 여러 차례 강력한 매수 포인트를 제공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었고 현재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처럼 급락이 발생하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면 일반적으로 이 하락 추세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새로운 매수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바는 레스토랑 주식 중에서 여전히 주목할 만한 기업이므로 관심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유했거나 과거에 트레이딩했던 주식 중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있는 5개 종목의 실적 증가 예상치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유, 매수, 매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의 투자 방법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투자 전략을 찾고 이에 맞춰 매수 포인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의 정답은 없으며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이 단기 투자에 적합한지, 장기 투자에 맞는지, 중장기 스윙 트레이딩이 적절한지, 혹은 배당 투자나 적립식 투자 전략이 더 적합한지 고민해보고 이에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 중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목록에 있는 주식의 실적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